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16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행동력을 착실하게 향상시키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이 순간부터 주저 말고 시작하는 것이며 전력을 다하여 부딪혀 나가는 일이다. 이외에 성공의 비결이란 절대로 없다. 하라 이페이. 감사 스마일이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성공을 하고 싶거나 어떤 일을 갖다가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더라도 행동하시고 실천하시게 되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주 6일 방송을 2년 이상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고 작은 실천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이 이야기 꼭 오늘 아침에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찐바닥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애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부정불만 투덜거리며 한평생 살았는데 지금 60이 넘어서까지 무주택자입니다. 나이 먹고 돈 있는데 무주택자들은 거의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벌어요. 아파트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사는 거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세상 비관적일 때 아파트 사세요. 평생을 폭락론자로 살다 보니 내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폭락론자들 영상 보지 말고 긍정적인 영상 보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이신 분이 있고 염세주의적인 분이 계시고 또 부정적인 분도 계시고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정적이나 비관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어제 김광석 교수님, 한문도 교수님, 김광수 교수님, 그 다음에 박정호 교수님이 네 분의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제가 어제 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갖다가 언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경험상 싸게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못 삽니다. 그 못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 보시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와닿지를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갑자기 사라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오늘 그러면 방송 준비된 방송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2대12의 정재훈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어제 속보로 떴어요. 이동환 현 고양시장님께서 고양 특례시 서울과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라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제 오전 11시에 서울 편입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고양시가 서울 편입을 넘어서 서울특별시와 함께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는 편입 그다음에 재편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편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면서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왜 이게 지금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서울 편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현재 고양시에서 서울특별시로 가게 되면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로 해가지고 3개 구가 들어가면 편입이 되는 건데 수도권 재편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현 고양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재편은 좀 힘들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가 또 하나의 또 도인데 여기가 또 고양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 고양시 인구 전체가 110만 명이고 일단 자치구의 특성상 50만에서 왔다 갔다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서울 편입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속보를 갖다가 보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나경 기자님께서 경기 고양시 메가시티 확장 적극 참여하겠다. 사실상 서울 편입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당의 고양시 국회의원 4분이 나오시는데 이 4분은 지금 메가시티 서울에 관련해서는 전부 다 지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런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 고양시가 메가시티로 갈 수 있느냐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양시가 서울 편입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저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5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고양시를 갖다 바라보면서 고양시의 도로라든지 철도 하다못해 정말 편의시설 하나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올 가능성도 정말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이 상황에서 경기 북도로 간다고 할 경우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포에서 서울을 갖다가 가겠다, 서울 편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현 김포 김병수 시장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김포시가 지금 하는 것들을 보니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시와 고양시가 같이 들어가야지 정말 모양이 멋지게 나온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고양시장님께서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조금 편입보다는 제 편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갖다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은 고양시가 서울로 해서 일단 편입을 갖다가 가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런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게 4월 10일 총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했을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고양시에서 시정연구원에서도 지금 메가시티 서울로 가게 되었을 때 고양시가 차지할 그런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연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로 꼭 가야 된다는 제 의견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과 고양 두 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단결되어 있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받지 못했다. 생활권을 막힘없이 이어줘야 할 철도라든지 버스, 도로 대부분 서울의 경계에서 멈췄고 서울의 성장을 위해서 고양시라든지 인접 도시들은 늘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사실 난지물 재생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장이라든지 또 하다못해 차량 기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버스 그런 공용 차고지까지 전부 다 서울에 있지 않고 다 고양시라든지 외곽, 서울 수도권 외곽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바라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지금 편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 이번 절호의 기회에 우리가 같이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 놓치지 않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말 천재 일우의 좋은 기회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정말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고양시 전체가 과밀 억제 권역을 지정돼가지고 고양시는 기업 하나, 대학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기피시설을 떠맡는 베드타운을 전략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에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구파 발행, 대화행을 언제까지 타고 다니실 겁니까? 구파 발행을 언제까지 우리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대화행만 타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출근 시간대는 어찌됐든 간에 기차 시간, 배차 시간 맞춰서 온다고 하지만 퇴근 시간만큼은 구파 발행, 대화행, 구파 발행, 대화행이 아니라 대화행, 구파 발행, 대화행, 구파 발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구파 발행, 대화행, 구파 발행, 대화행으로 갈까요? 제가 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들 알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공장이 못 들어옵니다. 이 과밀 억제 권역이 김포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과밀 억제 권역 이 세 개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고양시에 기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 말만 따라 아파트만 때려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메가시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 시장님께서 고양시가 도출한 수도권 재편은 편입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권 전체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재편보다는 차라리 편입이라도 들어가서 메가시티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요. 정말 우리 메가시티 서울이 앞으로 세계 속에 서울이 되려면 정말 지금의 900만의 서울 인구 갖고는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면적, 이런 토지 땅 면적도 지금의 서울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600년 전에 서울 사대문 안에 서울이었지만 조선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에 서울이 확장이 됐잖아요. 고양시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고양군에서 서울의 은평구라든지 서대문구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고양시가 서울로 들어가는 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일단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고양시정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메가시티 TF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타 연구기관과도 연계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고양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총선 이후에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갖다가 위해서 정부라든지 서울시 또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찌됐든 간에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양시가 이제 고양시장님께서도 메가시티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메가시티 서울로 고양은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대준 기자님의 뉴스원에 고양 시민도 리버버스 타고 출퇴근해야 된다. 흥주대교 인근 선착장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2월 6일쯤에 제가 리버버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팩트만 말씀드리면 한강 하구에 이제 마곡에서 잠실 사이에 총 7개 선착장을 갖다가 추진해가지고 올 가을부터 일단은 리버버스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버버스 노선의 고양시 연장을 위해서 고양항이라고 해서 이제 행주산성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선착장의 위치를 갖다가 좀 결정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타당성 연구를 갖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울만 일단 시범적으로 이제 하겠지만 서울에서 그치지 않고 김포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이라든지 하남까지도 충분히 한강 리버버스를 갖다 노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반갑게도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서울시의 수상택시 고양 연장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행주대교까지 이런 리버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행주산성이라든지 또 역사 문화, 관광 체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버버스 운항이 고양시까지 잘 추진되기를 감자스마일이 또 기원드리고 아마 10월에 빨리 적용돼서 10월부터 만약에 운행을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만약에 올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꼭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지금 한강 리버버스라든지 또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잘 차곡차곡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서울이 잘 돼야지만 메가시티 서울도 잘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이 이제 관광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많은 체험거리, 그다음에 놀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데이의 김은재 기자님 기사인데요. 김포 구리회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해서 고양 광명 후보군이다라고 했는데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김포, 구리, 하남시는 관련된 법안이 대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을 갖다가 일단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2월 10일부터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고 물리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이면서 총선인 4월 10일 이후에 총선 다음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김포라든지 구리라든지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메가시티 서울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 편입을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냐는 질문에 몇몇 도시가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가 그런 열기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명시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TV 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구독자가 1만 명이 넘긴 하지만 고양시 인구가 110만 명이거든요. 거의 109만 명이 다 되는데 정말 고양시가 서울로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지만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변함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고양시의 이런 시민들의 열기가 점점 앞으로 확산될 것이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주로 이제 사람들 생각이 경기 북도로 가지 않을 거면 그냥 고양시로 남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양시로 남게 되면 일단은 제가 3중 규제가 해결되지가 않고 정말 이 배드타운은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다지 메리트가 많이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고양시에 일자리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킨텍스라든지 그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다음에 창릉에 그래서 그런 창릉 테크 시티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리고 덕은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규모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라든지 정말 그 제조업 공장이라든지 하다못해 드론 UAM 그런 산업들이 좀 유치되려고 하더라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유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 교통, 그리고 학군, 예를 들어 집값,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런 생활 편리성이라든지 인프라까지 서울 못지않게 다 갖춰질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고양시장님도 지금 생각을 전환을 했고 제 방송을 보시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고양시가 4월 10일 이후에 메가시티 서울로 간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경기 북도의 분리론이라든지 경기도도 추진하고 있고 경기 북도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과도한 군사 규제를 해야하게 되면 일부 도시가 서울에 편입해도 대구만큼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강점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또 부연 설명을 했지만 저는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저는 딱 하나만 생각을 하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꾸 이제 이 신분당선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신분당선이 예를 들어서 지금 3동까지 연장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고양시로 지금 들어가는데 광역교통망이 왜 안 됐을까요? 사업성이 지금 안 나와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고양시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파주까지도 연결이 돼서 충분히 신분당선 섭부 연장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에서 용산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차후에 그런 것들이 논의될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고양시에서 물론 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고양시가 제2의 고향이고 제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고양시에서 일을 또 하고 있고 고양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지금 고양시의 현실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서울 편입은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데 어떤 분들은 덕양구만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모든 세 개구가 다 같이 서울로 편입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서울 편입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당에서 이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더 빨라지느냐 늦춰지느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메가시티 서울로 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고양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하고 저는 전화 통화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주지도 않으셨고 저도 그분들께 전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수하게 고양시를 사랑하는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 깜짝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게 됐었고
이런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바꾸는 힘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고향시, 고향 특례시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메가시티 서울로 가서 당당하게 서울 시민이 되면서 고향시의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 편입으로 가야 됩니다. 제 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소 길었지만 고향시를 사랑하시는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마음 저도 알고 있고 이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메가시티 서울로 추진될 건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을 널리 좀 퍼뜨려서 고향시에 계시는 분들 또 고향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